성종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5일 을해 9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친경할 때 악장으로 하여금 임금이 대차를 나와 경적 위에 이르면 여민 낭만의 사는 하늘이 우리 백성을 먹이려고 아름다운 곡식을 내려주었네. 심고 거두기가 어려우니 자연 한가히 놓을 수가 없네. 비로소 농공에 민첩하여 우리 새로운 밭에 일을 하셨네. 백성에게 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근본에 힘쓰기를 먼저 하셨네 하고 친경할 때 여민 낭령의 사는 우리 농사일을 생각하시니 때도 벌써 봄이 되었네. 쟁기로 밭가는 것을 반드시 몸소 하셨네. 오태하고 오반함은 옛 가르침을 본받음이니 우리에게 양식을 권려하시어 백성이 지킬 법칙으로 삼으셨네 하고 전하가 친경을 마치고 광경대에 오르면 여민 낭만의 사는 이미 친경하기를 또한 부지런하셨네. 상하가 임하니 곤복 면류관이 황황하였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니 해가 오르는 것 같고 끝까지 착함을 또 두셨으니 복록을 받으시리라 하고 종실로부터 대간에 이르기까지 경적하는 역성의 사는 엄숙한 그단의 초방의 향기로세. 종공이 빨리 달려왔네. 갈고 쟁기질하여 우리 임금을 도우셨네. 명신이 내려주는 것은 풍년 들고 편안하게 함이네 하였다. 성조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5일 을해 10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선농제 축사 이칙 이균 재량 김여석 집준 변우 윤간 봉조관 민영견 정옥 김유악 이잠 우수 아앙령 서징 장생령 병철산 작세관 안선 아흥간 관세 손고 찬인 최관 송령 제감 곽치희 이기 수조관 신수건 친경시 적전령 송극창 김준 전앙령 박곤 예조 정랑 안철양 김질 좌랑 남재 양자유 복승정 김인 양인 차중부 오근중 고을생 김처상 이을경 이언년 오충 이휴 진귀달 김예생 엄신 이수생 엄룡 장효손 전지 김권 산호 최남재 강마지 강소아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 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5일 을해 11번째 기사 사북시에 전지하기를 선농제 아흥간 울상대군 이정 종헌간 영의정 신숙주에게 각각 안구마 한 피를 진패 작주관 정효상 천조관 위극정 예의사 이승소 친경시 좌우 위장 노사신 임원준 판서 이극배 대간 이서장 정관 도승지 신정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전패 작주관 심한 단상 집내 안관후 승지 유지 유권 이극기 김영견 현석규 전사관 박계성 단하 집내 김승경 대축 성현 유순 봉조관 정윤각 재량 윤사하 협률랑 고태정 찬자 이계신 김신몽 좌통례 박숙진 우통례 신윤저 알자 이중석 윤사상 친경시 시경 내시 안준경 김결 사북시 정 정숙 봉상시 부정 최경지 봉청상관 이병규 알자 남칭 전항령 황효성 기음령 홍현정 김원신 권중린 김사원 협시 정석희 강흡 정의 황효의 예인호 예조 찬판 이극돈 정랑 김수손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라 하였다. 성종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시간관과 제집사에서 인에게 노주를 내려줬는데 종친과 제추 이품 이상이 참여하였다. 노주는 수고로 위로하기 위하여 주는 수를 말한다. 성종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6일 병자 두번째 기사 노주의는 거가가 환궁한 다음날에 인정전에서 설회하는데 정지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 1일에 액정세에서 어좌를 인장 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 2개를 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장악원이 헌현을 전정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협률량이 그 위를 서계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의 전이가 시연하는 종친, 의빈, 이품 이상 자리를 의좌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문무, 이품 이상의 자리를 의좌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대군 자리의 조금 남쪽에 있다. 모두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위로한다. 승지의 자리를 서남쪽 모퉁이에 설치하되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하고 제 향관 정삼품 이상의 자리는 전계 위의 동서쪽에 종3품 이하의 자리는 전정의 동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상향하고 북쪽을 위로한다. 기민 이하의 자리는 악현의 서쪽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한다. 배위는 마찬가지로 기민이 앞줄이고 서인 이하는 뒷줄이다. 종친 이하의 배위와 집사관의 자리는 모두 조위와 같이 설치한다. 사옹은 제조가 주정을 전내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점을 설치하고 작을 얹어놓고 사옹은 관원이 전에 오른 사람의 주탁을 전 밖의 동쪽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전계 위와 전정에 있는 사람의 주탁을 매 분등의 앞에 설치한다. 고가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을 전계와 전정의 동쪽 서쪽에 진열하고 인정문 안팎에 군사를 정렬시키는데 모두 의식과 같이 한다. 고가 이 음을 알리면 시연관과 제향관이 상복 차림으로 모두 문 외 위로 나아간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원 관원은 보호를 받으러 모두 선장전의 한문 밖에 나아가 사후한다. 좌통례, 우통례가 한문 밖에 나아가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일성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서 선장 전에 나아가는데 산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이 서쪽 한문을 지나 전쟁에 들어와서 겹줄로 쓰고 복향하는데 동쪽을 위로하며 내번절하고 나간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서 그 위에 나아간다. 고가 삼음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는데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선으로 시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오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고치가 진작하여 장차 전문에 들었으려 하면 협률량이 꿇어앉아 보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공인이 축을 두드려 헌가에서 고치를 진작하였다가 그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서원 관원이 어보를 받으러 안에 두는데 산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량이 꿇어앉아 휘를 높이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어를 긁어 주악을 거치게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 의자의 뒤와 전내의 동쪽 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부복하고 사관 2인이 전외의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 나아가 부복하고 사금이 전계의 위에 나누어 쓴다. 인이가 시연관 제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간다. 전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의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면 시연관이 이하가 국궁하고 주학을 하는데 4번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주학이 그친다. 인이가 시연관과 제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이 가자와 금슬을 거느리고 동편계와 서편계로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은 제조가 주기를 올리면 시연관 이하가 자리를 떠나 부복하는데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돌아온다. 진화하고 진선할 때도 같다. 주악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찬안을 올리면 찬안을 올릴 적에는 어자의 남계를 지나가고 찬안을 거두고 치울 적에는 어자의 동계를 지나간다. 주악하고 집사자가 시연관 이하의 찬탁을 설치하면 주악이 그친다. 근시가 꽃을 올리면 주악을 하고 집사자가 시연관 이하에게 꽃을 흩뜨리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진선하면 무릇 선을 올릴 적에는 남계를 지나가고 선을 물이 찰 적에는
동계를 지나간다. 주악을 하고 집사자가 시연간 이하에게 선을 베풀어 먹기를 마치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탕을 올릴 적마다 집사는 시연간 이하에게 탕을 베풀고 탕을 올릴 적마다 주악이 시작되고 먹기를 마치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술을 제1작에 따르면 주악을 하고 제조가 자악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무릇 진작 퇴작 할 때는 모두 남계를 지나간다. 내시가 전에 받들어 안에 둔다. 집사자가 시연관 이하에게 술을 부어 돌린다. 들기를 마치면 제조가 나아가 작을 받아 점에 갖다 놓으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작을 올릴 적마다 집사는 시현관 이하에게 술을 베푼다. 다음에 탕을 올리고 작을 올리는데 전하가 만약 내전에 들어가면 시현관 이하는 동서로 나누어 나와서 각각 계하에 부복하고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려 모두 도로 자리에 나아간다. 술이 9순배나 쭉 돌고 제조가 대선을 올리면 주악을 하고 집사자가 시연관 이하에게 선을 베풀기를 마치면 주악이 그친다.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안을 치우면 집사자가 시연관 이하의 탁자를 치운다. 인의가 시연관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오면 찬인이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시연관 이하가 국궁하면 주악을 하고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주악이 그친다. 좌통내가 서문을 지나 어조와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맞았음을 아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 공인이 축을 두드리면 주악을 한다. 전하가 어조와에서 내려와 열을 타는데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전문을 나오려 하면 고치가 진작하고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눕히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공인이 어를 긁어 주악이 그친다. 선정전에 돌아오면 고치가 그친다. 인이가 시연관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좌통내가 부복하여 꿇어 앉아 해엄을 아르면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정지회는 정울과 동지의 회례를 말한다. 조의는 조회의 의식이다. 성전시로 51권 성종 6년 1월 27일 정초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51권 성종 6년 1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1권 성종 6년 1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1권 성종 6년 1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창성의 조전장 박성손이 군관 강자성을 보내와서 창주의 적변을 아뢰니 임금이 선정전 서무에서 인견하였다. 강자성이 아뢰기를 이달 23일 적이 창주를 포위함으로 박성손이 별난을 듣고 정기 25기를 거느리고 달려갔는데 마침 안개가 어둡게 끼고 또 눈이 내려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여 창주에서 오리 남짓한 곳까지 밖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단지 인마의 소리만 듣고 성이 이미 함락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박성손이 신등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왕명을 받고 여기에 왔으니 의리상 고난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마땅히 전투에 나아가 한번 죽을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눈이 개이고 안개가 걷혀 성중을 살펴보았는데 길을 휘두르는 현상이 있고 또 부르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므로 박성손이 등이 다시 1리 남짓하게 나아가 바라보니 적기 수천이 성을 수겹으로 포위하고 있어 비로소 성이 함락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남문 밖 수십보 남짓거리에 적의 포위가 조금 풀리었으므로 박성손이 신등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여기에 머무르거리고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 성에 들어가 구원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크게 부르짖고 말을 달려 돌진하여 곧바로 남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중의 사람들이 우리가 적인가 의심하여 문을 열지 않을 듯하여 박성손이 조전장 변종인의 이름을 불렀더니 성중 사람이 그 소리에 응답하여 문을 열어 신등은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적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박성손이 변종인과 더불어 병사를 합하여 적과 항거하였는데 한 명의 적이 준말을 타고 지휘를 함으로 변종인이 쏘아서 그 말을 맞추어 죽이고 또 3명의 적을 화살로 쏘아 맞추어 모두 죽이니
화살이 맞아 상한 자가 10여인이고 우리 군사는 화살에 맞은 자가 5인이었으나 모두 죽지 않았으며 다만 보병 1인이 방패를 가지고 성첩에 섰다가 화살이 방패 위에 꽂혀 화살을 뽑으려고 목을 끌어 적을 엿보다가 적이 쏜 화살에 목에 맞아 죽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적이 물러가므로 박성손, 변종인 등이 500여 기를 거느리고 성을 나와 추격하였습니다만 척후인이 달려와 고하기를 적이 복병을 설치하여 요격하려고 합니다 하므로 도로 입성하여 성첩에 올라가서 대기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과 같다면 박성소는 과연 공이 있도다 하고 이어서 도성제 신정에게 이르기를 방어하는 일은 소우하게 할 수 없으니 장수 1인을 가려서 경군관 20인을 데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원상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고 얼마 아니 되어 성전전에 이어하여 원상과 병조 당상 도총관을 불러 비여하는 방략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누가 재질이 조전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병조 판서 이극배가 아뢰기를 첨지 권종소는 학식과 재간이 있어 맡길 만한 장수입니다 하고 원상 신숙주도 또한 말하기를 신이 반부를 엮고 하니 권종손만 한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 있는 자는 이와 같거니와 한가하게 산직에 둔 자로 쓸만한 자는 없겠느냐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전 부사 이 만소는 효용한 재주가 있어 또한 장수가 될 만하나 다만 전임 갑산 때에 결송하는데 착오가 있다고 하여 파직되어 직첩이 회수된 까닭에 신이 감히 헤아려 참가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쓸만한 자라면 복직시키기가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즉시 명하여 고신을 환급하게 하였다. 이극배가 내금이 겸사복 등 20인을 초록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에 머물러 있는 자 가운데 무죄가 있는 자는 몇이나 되느냐 방하는 것이 비록 기묘하지만 시위도 또한 중하다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겸사복 내금위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박승손이 단기로서 돌입하여 구원하는 것은 잔열한 자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공을 상 줄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표리를 내려주고 유서를 내려 장례하게 하고 사상자는 허계로 하여금 신문하여 오게 하라 하고 이만손에게 명하여 각궁 100장, 장전 300부, 편전 500부, 통화 100개, 궁현 300개, 화약 100건, 어교 10건을 주고 아울러 군관 20인과 약장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 또 특별히 이만손에게 초피 2염을 내려주었다.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군관을 거느리고 군기를 가지고 바로 창성에 나아가 혹은 한 곳에 합하여 방어하든지 혹은 나누어 가서 조방하든지 형세를 헤아려 조치하되 다만 절도사 하수부의 영을 들을 것 1. 부득이하여 서로 구원할 형세에 있으면 멀리 척후하여 힘을 헤아리고 형세를 헤아려서 만전을 기한 뒤에야 움직일 것 1. 대저 공을 구하려면 일이 생기니 나에게서 실책이 없는 것이 가한데 어찌 또 꼭 다시 다른 공로를 구하려고 하느냐. 청야를 견백하게 하는데 지나침이 없게 하라 하였다. 효용은 날래고 용맹스러웁니다. 청야는 전쟁 때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야의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 없애고 집을 헐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더건대 도내의 재진에 있는 화약이 해가 오래되어 쓰지 못한다 하므로 이에 화약 100건을 보내니 경은 그것을 잘 헤아려 재진에 분부하라. 성조시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허계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창주에서 또 적의 공격을 당하였으니 그대는 이산 위원의 일에 대한 국문을 마친 연후에 창주에 가서 전의 사목에 의하여 아우러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모인 네 번째 기사 조전장 박성손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아는 것을 보고 또 강자성의 말을 듣고 있어야 너희들이 적의 공격을 당하여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었지만 박성손이 사력을 다하여 고나러 가서 약한 것으로서 강한 것을 당하였는데 실수함이 없었음을 알았으니 내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적이 아직도 못 물러가지 않았다 하니 내 이것을 염려하여 즉시 명하여 2만 손을 조전장으로 삼고 경군 20인을 가려 치부하게 하였다. 또 군기 등의 물건을 보내었으니 너희들은 다시 면열을 더하여 적의 계교에 무너지지 말게 하라. 또 적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구원병을 기다려 길에서 요격할까 두려우니 혹 서로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형세를 살피고 힘을 헤아려 척후를 멀리한 연후에 출동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만족한데 어찌 꼭 다른 공로를 구하려 하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모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이 아랜 것을 보고서야 창주의 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았음을 알았다. 즉시 명하여 2만 손을 조전장으로 삼고 경궁관 20인을 치부하게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도내의 부방하지 않은 군사를 초선하여 수령으로 무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모인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관찰사의 아랜 것으로 인하여 창주의 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았음을 알고 또 즉시 명하여 2만 손을 조전 절제사로 삼아 경궁 관을 거느리고 군기를 가지고 가서 바로 창성에 나아가 경의 지위를 듣도록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형세를 헤아려 조치하라. 이제 저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우리 구원병을 기다렸다가 노상에서 요격하라는 듯하다. 그러니 영경의 수장으로 하여금 각각 지방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진시로 청야를 견백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게 실적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로운 성과 단약한 것은 형세상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땅히 힘을 헤아리고 형세를 헤아려 만전을 기한 연후에 출동하는 것이 옳으니 경은 그것을 경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8일 모인 일곱 번째 기사 하무치를 숭정대부 동원군으로 서거정을 숭정대부 의정부 좌참찬으로 민발을 숭정대부 여산군으로 어유서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영암북도 절도사로 김교를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신승선을 자헌대부 거창군으로 정난종을 가정대부 동래군으로 구치홍을 가선대부 동지 동령부사로 김영유를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허계를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윤호를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이염일을 가선대부 해주 목사변로 변종인을 통정대부 행 이산 군수로 삼았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주문사 김질 부사 이계손이 경사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고칙을 맞이하고 창덕궁에 돌아와 고칙을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세 이르기를 주문을 얻으니 왕의 소생무 휘는 먼저 세자에 봉해졌으나 일찍이 죽고 소생모 한씨는 살아있으나 모두 명우를 두지 못했다. 인후가 된 자는 의리의 사친을 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현양하려는 생각이야 스스로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인해서 왕의 효침을 다 알았으므로 이에 특히 죽은 세자 휘를 추봉하여 조선국왕으로 삼고 시후를 회관이라 하며 한씨를 봉하여 회관 왕비로 삼아 현친하는 뜻을 이르게 한다. 그리고 고명과 어울러 비의 관독을 반급하니 이르거든 험념하라 하고 그 추정하는 고명을 봉천승운이라 하고 황제가 제서하기를 군자의 덕이 상스러워 이미 후인에게 널리 남겨주었으니 이것은 조정에서 장명을 아름답게 추존하여 영구히 두게 함이며 인륜을 두토이하고 특수한 예우를 밝히는 소위이다. 그러므로 조선국 세자 성휘는 바로 조선국왕의 휘의 부로서
타고난 자질이 청수하고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여 일찍이 적사에 봉함을 받았는데 누가 선유의 갑작스러움을 알았겠는가. 아들이 이제 종조의 중함을 계승하였고 그대 또한 보전하는 영광을 올린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특별히 추정하여 조선국왕으로 삼고 시호를 회관이라 하노라. 아 착한 이는 후사가 있으니 어찌 수단을 좋게 이르겠는가. 덕이 있는 이는 숙부가 있으니 현령이 함이 없음을 믿겠으며 구원에도 어둡지 않아 이 아름다움을 느끼리라 하고 그 회관 왕비를 봉하는 고명을 봉천승운이라 하고 황제가 제사하기를 제왕이 아들로 말미암아 주언하여 이미 자귀를 그 부에게 주었고 반드시 그 영화로움이 그 모에게 미치는 것은 자훈의 얼심을 밝히고 어버이를 드러내는 원을 이루려는 소위이다. 그대 한씨는 비록 죽은 조승국 세자의 성 휘의 짝이며 지금 국왕의 휘의 어머니이다. 혈량의 배필이 되어 일찍이 부도를 도닦게 하여 독실하고 착한 아들을 낳아 능히 모의를 삼가하였다. 지 아비를 이미 왕에 추정하였으니 그대도 또한 마땅히 특별히 예우하여 그대를 봉하여 조순국 회관 왕비로 삼으니 더욱 능히 공경스럽게 이어받아 영구의 후륜을 빛내게 하라 하였다. 효침은 효성이고 선유는 선서 곧 죽음에 대한 존칭이다. 종조는 종묘이고 수단은 장단이며 현령은 높은 지위에 올라 영화로웁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간의 할애를 받으니 영의정 신숙주 등이 전문을 올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특별히 황제의 돌보심을 입어 황제께서 의경왕에 진동하고 시호와 고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수왕비를 봉하여 고명과 관독을 주심을 보고 신등은 삼가 전을 받으러 칭하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높은 문과 빛나는 장이여 크게 홍운을 어루만지시고 효도가 크고 봉양함이 지극하시며 밝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으셨습니다. 기쁨은 신민에게 가득 차고 경사는 종사에 넘쳤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온공하고 준철하시며 강건하고 수정하시어 만극한 은혜는 갚을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세움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비상한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잘 살펴서 상제의 마음에 들게 하시려 하니 진실로 예적에도 드물게 들은 것인데 다행히 밝은 시대를 얻어보게 되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저력으로서 외람되게 진신에 섞여 춤추고 뛰면서 준분의 바늘에 참여함을 얻었으니 유구하도록 연하의 정성을 갑절이나 더하겠습니다 하니 이나여 반사의 교리를 내리기를 내가 작은 몸으로서 대통을 들어와 계승하여 일국에 군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또한 우리 선왕의 적덕이 믿지 말을 길이 사모하고 구로로 여겨 항상 현양할 회포가 간절하였다. 어찌 적은 정성이 상제에게 동달할 수 있어 추작 증시하고 또 왕비를 봉하고 장복을 줄 것을 뜻하였겠으며 어찌 나 한 사람만의 경사가 되겠느냐. 군신 상하가 한 가지로 영화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관전을 추찰하여 한결같이 즐거움을 보이겠다. 이달 29일 새벽부터 이제는 강도, 절도를 범한 것 외에는 다 용사에 면제하게 하며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갑을 더하고 자궁자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 가운데에 대가하게 하라. 아하 하늘로부터 명함이 있어 넉넉히 총애를 주는 영광을 입었으니 나라와 더불어 다 아름답게 여겨 관대한 은택을 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9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주문사인 서정관 정효종이 문견 사건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르기를 예부낭중 팽언충이 통사 김계박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전하께서 조부 때부터 사대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한 것은 조중에서 다 아는 바인데 이제 또 부모를 존숭하려고 주달하기에 이르렀으니 충효를 겸하여 다했다고 이를만하다. 그런 까닭에 조정의 주달을 따라 시행한 것이다 하고 강호가 통사 장자효에게 말하기를 더근데 전하께서는 학문을 좋아하며 게으르지 않다고 하니 우리 봉사가 남경에서 가져온 문장 류선 일부를 전하에게 올리겠다. 또 난정 법첩 5본을 한 명의 신숙주, 윤자운, 홍윤석, 노사신에게 나누어 보낸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건이 아뢰기를 구례의 본부에서 상고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제사의 문적을 가져다가 보았는데 요즘 이조의 의망 단자를 가져오고자 하나 본조에서 보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사에서 이를 본받아 이해가 되면 본부에서 거획할 빈거 자료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조의 의망 단자를 사헌부에서 일일이 가져다 보고자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영사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장령이 되었을 때 그때 김질이 병조 주하랑으로서 성균관 사이에 초배되었으므로 본부에서 장차 논하려고 의망단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세조께서 그때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듣고 신 등을 의금부에 회부하였습니다. 신이 세조의 잠저에 바로 나아가서 사죄하니 세조께서 교시하기를 세종 말년에 무릇 주인은 신중하고 비밀리 하여 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전지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처럼 하느냐고 하고 인하여 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용서하였습니다. 만약 실록을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승기 유권에게 명하여 실록을 상고해서 아뢰게 하였다. 의망단자는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세 사람이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호군 이삭산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유권이 아뢰기를 오늘 적변의 계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 창주를 침략한 뒤에 30여기가 또 고림의 연대를 호위하니 봉수군 6사람이 맞이하여 싸우다가 한 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고 그 나머지는 형세가 공하여 달아나 숨어서 면할 수 있었는데 이틀을 지나서 적 4천여기가 또 벽단을 포위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대의 수졸이 겨우 6명이고 적병은 30명인데 힘으로 어찌하다 죽이지 못하고 한 사람만 죽였는가 이것이 의심스럽다 하였다. 유권이 아뢰기를 고림의 연대는 땅이 험하고 높아서 사람이 반드시 기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적이 갑자기 함몰시킬 수 없었으므로 수졸들이 도망하여 숨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신이 신숙주 한 명에게 듣건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야인들은 틈을 타서 몰래 넣을 뿐이고 때를 지어 크게 일어나서 여러 날 동안 서로 버틴 것은 지금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저들이 청병을 많이 하여 장차 크게 침략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각 연안의 여러 진과 내지 근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백성을 거두어 보위에 들어가서 방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여러 번 경이 계달한 바를 보건대 적이 창주 벽단 등의 진을 침략하여 모두 이로움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오래 주둔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니 간사한 꾀가 있는 듯하다. 이제 각 연안의 여러 진을 모두 엄하게 방비하게 하였으나 다만 적이 군사를 나누어 갑자기 쳐들어올까 염려스러우니 창성 삭주 이하 내지의 성보가 있는 여러 고을에는 백성을 모아 입보하게 하고 보호할 만한 성이 없으면 혹 살림에 의지하여 표략을 면하게 하고 또 정로에서 날마다 삼가 척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알아서 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절도사는 바야흐로 강변에 있으니 경은 마땅히 곡진하게 조치하여 적의 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적이 이 산을 침략하면서부터 벽단을 포위하기까지 무릇 40일 동안 오래 주둔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간사한 꾀가 있을 것이다. 적이 만약 여러 진에 와서 포위하여 우리 군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군사를 나누어 내지로 돌격해 들어오면 크게 두려울만 하다. 창성 삭주 이하는 이미 관찰사에게 유시하였고 경원 바야흐로 강변에 있으니 창성 이상의 여러 진 가운데 성보가 있는 곳은 백성을 모아 입보하게 하고 보호할 만한 성이 없는 곳은 날마다 척후를 삼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고서 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적이 비록 물러갈지라도 다시 근신하를 더하여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적의 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의경왕의 시호와 인수왕비의 존호를 더 올리는 사유는 청근대 종묘 사직에 고하고 책을 올리면 주상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인수왕비 전에 진하고 제도에서도 하전을 올리게 하며 또 대전에도 중외로 하여금 전을 올려 칭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호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본도의 충주 등 14고을에 흉년이 들었으니 청근대 여러 고을 군자창의 오래 묵은 벼와 콩 2만 9천 석을 가지고 빈문을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일 경진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동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평안도는 이제 바야흐로 얼음이 풀렸는데 가을이 염려스럽습니다. 청근대 황해도의 번상 군졸은 모두 돌아가 농사짓게 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부방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극배의 말이 옳습니다. 다만 이제 저기 창성 근처에 둔치하여 연일 해산하지 아니하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비록 나가서 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요동에 자문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알리고 또 영강에 목책을 설치하고 배를 만들고 기치를 많이 벌여 세워서 진격할 형상과 같이 하여 저들로 하여금 농사짓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괴롭고 고달프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듣건대 창성 사람으로 벽단에 수자리 사는 자들은 사은사 환명회의 행차를 호송하는 일로 그 집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도중에 적을 만나 사로잡힌 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 명의 행차는 기한을 누설하면 저들이 반드시 중로에서 길을 막고 공격할 것이니 청근대 황해도의 군사로서 평안도의 수조를 대신하게 하고 평안도의 수조로 날래고 용맹한 자를 골라서 호송하게 하소서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 군사 500명을 호송하게 하면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너무 많은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500명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정병이 어찌 200~300명이 넘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하여서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극배가 아뢰기를 옛날에 야인들은 나무를 구부려서 등자를 만들고 사슴뿔을 깎아 화살촉을 만들었는데 이제 듣건대 등자와 화살촉을 모두 쇠를 쓴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나라에서 오진의 수령에게 초피를 제촉하여 바치게 하여 진상이 라 칭탁하여 백성에게 주고 하는데 초피는 야인의 땅에서 나기 때문에 혹은 농기 혹은 농으로서 바꿔서 바치니 이는 진실로 적을 돕는 것입니다. 청근대 오진에서 초피 바치는 것을 없애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전이라도 이 배달은 진술한 자가 있었는데 홍윤성이 말하기를 야인이 사는 곳에도 노야장이 있다고 하였었다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야인은 쇠를 불릴 줄은 모르고 다만 정처를 얻어서 개조할 뿐입니다 하였다. 시간간 홍기달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영안도 평사가 되었을 때 그 패단을 갖추어하는데 이극배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지난번 오진에 사는 백성이 상언하여 초피 바치는 것을 면제해달라고 청하였는데 해조에 해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해조에서 아뢰기를 곡물로 정한 것이 이미 오래되어 고칠 수 없습니다 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생각컨대 만약 그 폐단을 안다면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상의원의 초피는 쌓아서 간직한지 오래되어 혹은 빛깔이 변하고 혹은 좀이 먹어 용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한 해의 소비를 헤아려서 새 것을 취하였으면 그만인데 어찌 반드시 그 수량을 많이 하여 우리 백성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동부승지 현숙교에게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없애게 하라 하였다. 예극배가 말하기를 해조의 해부함 반드시 반박할 것이니 청컨대 바로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진에서 초피를 바치는 것은 어느 때 시작되었는가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오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영구히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영안도는 군사와 말이 본래 정강하다고 일컫는데 북도에는 정의한 자가 과연 많으나 남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수사에는 노비가 많이 있는데 양민을 점유하여 궁속이라 이끌고 조육하는 자가 한 후에 거의 100명에 이르므로 군졸이 적고 약한 것은 진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금제해야 하는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이는 수령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수사의 노비는 수령을 업신여기고 부역을 하지 아니하니 수령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그만두고 관찰사도 제어하지 못하는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비록 관찰사일지라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는 한 지방을 통제하는데 종의 무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별도로 교지를 내려서 관찰사에게 거듭 유시하면 다 쇄출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현석규에게 이르기를 이 뜻을 가지고 유시하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열노가 조잔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사명을 줄이는 것이 바로 역로를 성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죄인을 추국하는 등의 일은 일체 관찰사에게 위임하고 경찰관을 따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사명은 사신을 보내는 일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황해도 도사 남의에게 전교하기를 요즘 평안도는 전쟁과 수비에 피곤하고 또 바야흐로 영강에 벌려서 수위함으로 사은사 한명회가 호송군을 본도의 군주로 보충하게 하였다. 교서가 도착하는 날에 즉시 정강한 인마 500을 골라서 각각 양식, 병기, 우구를 갖추어 가지고 이달 15일에 수령이 거느리고 황주에 이르러 전하여 주되 만약 양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군자창에 쌀을 주고 본고울에서 떠나서부터 20일 후에는 평안도로 하여금 양식을 주게 하여 가을을 기다려서 군졸이 사는 고향에서 상환에 바치게 하라. 이제 보내는 선장관에게 병부를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맞춰보고서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스부에게 유시하기를 요즘 본도의 군졸이 싸움과 수비에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경장 두 사람에게 명하여 황해도 군졸 500명을 거느리고 의주에 나아가 경의 지위를 받고 사은사의 행차를 호송하게 하였다. 만약 길이 멀어 가기가 급하여 사람과 말이 피곤하면 본도의 여러 진에 머물러 수자리 살게 하고 본도의 군사 가운데 방수하는 자로서 대신하게 하여 한 명의 말을 들어서 호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요즘 본도의 군졸이 전쟁과 수비에 피곤하기 때문에 황해도 군졸 500명을 사은사의 호송군으로 보충하였는데 양식이 중간에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본골에서 출발한 지 20일 후에는 의주를 제외하고 연로의 여러 고을 군자창의 쌀로 개선하여 주었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군졸이 사는 여러 고을에서 수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지게 하기를 적 30여 기가 원성의 성 밖에 곧바로 들이닥쳐 불을 놓아 별을 쌓아 놓은 곳 30여 곳을 태웠는데 성 안의 사람이 활을 쏘아 적 한 사람을 마치자 마침내 흩어져 갔습니다. 하니 곧 회답하여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건대 적 30여기가 곧바로 온성 성 밖에 이르러 별을 쌓아 놓은 곳 30여 곳을 불태웠다 가는데 진수하는 자가 까맣게 알지 못하였고 또 적이 올량합인지 올적합인지 그 출입하는 곳을 모두 분변하여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장과 척후
순초인을 국문하고 도둑질한 자의 종류를 신문하에 계달하도록 하라. 저기 선 밑에 쌓아둔 것을 불태운 것은 반드시 간사한 꾀가 있을 것인데 진장이 예사를 보고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8번째 기사 호조 형조 사복시에 전지하여 주문사 김질에게 전지 40결 노비 5구 안장가춘 말 한필 부사 이계손에게 전지 30결 노비 3구 말 한필 서장관 정효종과 통사 김계박 장자효 장유화 최유광에게 각각 전지 10결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9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세번째 기사 영안북도철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동봉한 사목을 살펴보고 시행하되 자세한 것은 평사 이승령에게 있다. 1. 경의선에 계달한 모련의 사람 300명이 건주에 이르러 100인은 중국에 입주하고 100인은 건주의 적을 따라 평안도에 가고 100인은 본가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명목을 전의 유시에 의하여 일일이 찾아 물어서 기록하여 계달하라. 1. 건주 위 적이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이산을 침략하고 올해 정월 23일에는 창주를 침략하였고 25일에는 벽단을 침략하였다가 물러가서 벽단에서 15리 거리의 땅에 주둔하였는데 혹은 3천역이라 하고 혹은 4천역이라 하고 혹은 8천역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비록 8천에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3, 4천을 밑돌지 아니할 것이니 진실로 적은 적이 아니다. 이만주의 종족은 겨우 수백 분인데 반드시 좌우위인 보화독 동창의 종족을 합하고 또 여러 종족에게 청병하였을 것이다. 경은 건주에 내항한 사람에게 자세히 캐물어 실정을 조사해 계달하라. 1. 동이 만개가 적을 따라다니는지의 여부를 비밀히 물어서 계달하라. 성종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네번째 기사 의유소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과기가 이미 찾는데 대신할 사람이 어려워서 특별히 경을 제수하여 의정부 우참천으로 삼고 그대로 절도사를 겸하게 하였으니 경은 홀로 현명하고 수고한다고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 나의 장성처럼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과기는 임기드이다. 성조시록 51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5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일모 6번째 기사 여제소 아래기를 이제 의묘의 분 황제는 청거대 계사년의 의묘를 봉헌한 뒤 친향한 예에 의하여 되례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묘는 성종의 부인 덕종을 말하고 분 황제는 제사의식을 하나 죽은 사람의 관직을 추정할 때 누른 종이에 쓴 고명문의 부본을 고영전에 고하고 그 부본을 불태우는 일이다. 친향은 임금이 몸소 제사합니다. 되례는 나라 제사의 소를 통째로 바치는 일이다. 성조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7번째 기사 처음에 중추부 지사 김연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김익수, 다음이 김경수, 다음이 김견수였다. 김경수는 두 아들을 낳고서 김연지보다 먼저 죽었고 김연지는 김익수가 제사를 맡을만 하지 못하다고 하여 손수 문권을 만들어 김견수로서 봉사하게 하였는데 김익수가 죽고 김연지가 또한 졸하였다. 이때 김익수의 아내 송씨는 김연지가 관에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적사를 바꾼 것을 가지고 신소하였다. 예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제 김연지의 문권을 상고하건대 이미 아들 사위와 더불어 의논하였고 또 정부를 갖추었으며 자필로 써서 자기 집 안의 종사와 외구의 봉사를 모두 김견수에게 주었으니 이는 애증으로 인한 난명이 아닌데 비록 관에 고하여 정탈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김연지의 이 글은 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함부로 빼앗은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송씨는 김연지의 유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역하여 고소해서 다투었으니 부도에 어긋났고 강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청와대 그 아비가 원하는 뜻에 따라 김견수로서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외구는 장인이다. 난명은 거의 죽게 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사는 유언이다. 정탈은 임금의 재결을 받음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이모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가흥을 마치고 임금이 우승지 유건에게 이르기를 북방은 어느 때 얼음이 풀리는가 하니 유건이 말하기를 2월 보름 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얼음이 장차 녹으면 저기 반드시 갈 것인데 다만 물이 얕아서 건너기가 쉬운 것이 염려된다 하였는데 유건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골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불어난다고 하고 또 압록강은 물이 깊고 물살이 급하여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장이 계달한 적의 수가 처음에는 3천이라고 말하였는데 두세 번 전도할 때는 8천에 이르렀으니 적들이 오는 것이 날로 많아지므로 마침내 대적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니 시감관 노공필이 아뢰기를 대저 변장이 사변을 만나면 적의 형세를 과장하여 이기면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패하면 대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칭탁하여 스스로 허물이 없게 하니 변장의 아랫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세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에게 유시하기를 하목 내수사에 속한 응사와 어부가 모두 300호인데 호마다 각각 3정을 거느리고 그 아들 사위 형제 동거자 외에 먼 친족과 협호의 인정은 모두 충분하게 하라. 투속을 일체 금하는 법은 이미 정통 7년 9월 20일에 교지를 내렸다. 그런데 근래에 받으러 행하기를 게을리하여 도내 여러 고을에 사는 내수사에 부강한 종과 응사, 어부 등이 호별 자제를 숨길만 뿐만 아니라 기타 양민도 은폐함이 많아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하다. 경은 강직하고 밝은 수령을 골라 정하여 전에 세운 법에 의하여 상세하게 검걸하여 모두 군역을 채우고 수를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네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사은사 한 명의 행차에 경장 두 사람으로 하여금 황해도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후송하게 하였는데 경중의 한량으로 자원하는 자와 죄인으로 공을 세워서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와 효용한 향리로서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들여보낼 절목을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여섯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경기의 좌천역에 편관된 전만호 김신보를 석방하게 하였다. 편관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변방의 고래에 귀양 보내면 편후로서 그 지방 수령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4일 개미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사랑 종직성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네번째 기사 후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많이 마친 자로서 조한신에게 표피 한 장, 조관에게 호피 한 장, 오자치에게는 녹비 한 장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이 치게 하기를 월적합이 와서 경원 성및 백안리에 사는 여진의 눌량합 등 17집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니 영안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명하여 눌량합들을 존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5일 갑신 여섯번째 기사 사무부 장령 이승문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염치와 절이는 선비의 큰 법도인데 김희정, 허선은 형조 정랑이 되어 선상 노를 많이 차지하여 건수로 삼아 가포를 강제로 거두었으니 선비로서 염치 없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고문하여 그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해야 할 것인데 사유를 입었습니다.
김이정은 탐나한 죄상이 이미 드러났고 사증도 모두 자복하였는데 요행이 면하기를 바라서 즉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말을 꾸며대어 진소하여 조옥으로 옮겨서 거짓으로 신등을 칭탁하고 8개월까지 지연시켜 마침내 간사한 꾀를 이루었습니다. 허선은 이 일뿐만 아니라 전에 장례원 사평으로 있으면서 송자, 선맹, 손의 노비를 사설의 세계를 만들어 종 1구를 취하였으니 재물을 탐하여 법을 어기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탐남한 사람을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명하여 국문을 마치고 죄를 정하여 염치를 장려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근수는 종친이나 무무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는 관아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풍계에 따라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다. 가포는 신약 대신 그 대가로 바치는 포목이다. 세계는 노비, 우마, 전답, 가옥 등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 찍힌 증명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사관 정괄 장령 이숙문이 아뢰기를 허선 김이정은 비록 사면이 되었을지라도 청건대 장안에 기록하여 장물을 징수하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이정 등은 일찍이 승복하지 아니하였고 또 경사가 있어서 용서받았는데 이제 만약 죄를 준다고 하면 어찌 온 나라에서 모두 즐거워하겠는가 하의 정괄이 말하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인데 김이정 등은 염치가 없음이 심합니다. 공공연히 30여 필의 값을 받은 사증이 밝게 드러났고 수번 김민도 도망 중에 있으니 청건대 증거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의심스러운 듯하지만 만일 실정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형신을 해야 할 것인데 대사 뒤에 어찌 형장을 가하겠는가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김이정은 나라의 경사가 있어서 반드시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 것으로 생각하고 병을 사칭하고 불복하여 8, 9개월을 끌었는데 이제 만약 용서한다면 이는 그 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죄주면 스스로 징계될 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탐남하고 부정한 자들도 모두 경계할 줄 알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말하기를 죄는 용서함이 마땅하나 장 안에 기록하여 장물을 징수하는 것은 마땅히 국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의지를 개품하겠다 하였다. 장안은 장물죄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이다.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고 장리안, 장우인, 노간, 의지는 대비의 뜻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네 번째 기사 행부정 이인충 등은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의 경찰관 허계 관찰사 정훈영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서하기를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의 계본 등을 등사하여 봉해서 보내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계본에 이르기를 이만주의 아들 이보울 가대 등이 청병하여 지난 12월 4일 평안도를 침략하여 인물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여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치게 하기를 올적합 300여 명이 세 곳으로 나누어 대만강 북쪽을 아을 가모단의 평야에 주둔하였다가 드디어 강을 건너 여오리에 사는 야인의 집을 침략하고 갔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문영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주하이정 한명회가 사은사로 북경에 가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도내의 모든 군무를 경등과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였으니 한명의 주의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여덟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아홉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이 치게 하기를
지난달 29일에 적 삼천 여기가 장성을 깨뜨리고 벽단 송평리에 난입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이미 성내로 입보하였으므로 적이 불을 지러 빈집을 태우고 갑사 김극손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6일 을유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2권 성종 6년 6월 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52권 성종 6년 6월 7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근이 아뢰기를 이 여미가 전에 재령의 수령으로 있을 때 장주를 병마하여 죄를 받았는데 이제 또 해주 목사를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사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비록 장주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만약 마음을 고쳤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니 서근이 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장리의 자손은 수령의 벼슬을 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손도 오히려 제수할 수 없는데 하물며 몸소 범한 자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염이를 임용하여 수령으로 삼으면 이는 법이 이염이로부터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염이가 장죄를 범한 이유를 물으니 영사 정인지가 말하기를 세종조에서 재령군수로 있을 때 진제미를 도용하여 그 첩에게 주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외방으로 귀양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뒤에 이 여미가 또한 녹용되었는가 하니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세조조의 순천부사와 경주 부윤을 지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이미 임용하여 수령을 삼았는데 이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하니 서근이 말하기를 이 여미를 다시 임용한 것은 세조의 한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전에 이르기를 장제를 범한 자는 수령을 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것인데 어찌 이 여미를 위하여 가볍게 패하겠습니까? 함으로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죄명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